안녕하십니까, 문주입니다. 오늘 주말인데 다들 잘 쉬고 계십니까? 자, 내일부터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될 것인데 썩 좋지 않은 시장 흐름이 예상이 되고는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접해 보았겠지만은 지금 이 증시가 흐름이 싹 전부 다 모습이 좋지가 않지요. 자, 오늘 야간 선물 지수가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우리 증시도 내일 어느 정도 조금은 관여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주말에 이렇게 글로벌 증시의 폭락을 이리 하는 거 보면 폭락폭도 큽니다. 3%대, 3.5%, 3%대 동반 급락을 했죠. 유럽 쪽도 같이 동반 급락을 해주는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매번 6월달은 좀 타이트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도 요즘은 정말 하루하루를 정말 믿기가 힘든 시장이죠. 그래서 하지만 중장기 투자로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렇게 지수가 급락을 하고 글로벌 증시가 급락을 하고 그러면 상당히 참 불안하지만 사실 당일 우리가 매매하는 급등주 트레이딩은 사실 그런 건 없죠. 오히려 이런 급등락 속에서는 오히려 우리는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면 더 먹을 것이 많습니다. 즉 변동의 폭이 나타나야 우리는 먹을 것이 많지요. 그래서 무조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곧 이런 폭락장을 기회의 창으로 반드시 인지를 하고 정신을 좀 다른 때보다는 더 바싹 집중을 잘 해야 된다. 그것만 잘 지키고 손절선이나 진입선 같은 것을 명확하게 기민하게 잘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죠. 예를 들면 주식을 20몇 년 동안 하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쭉 데이터를 보면 우리 상한문이 큰 수익을 올렸을 때는 월 단위로 볼 때는 말입니다. 항시 지수가 급락하고 시장이 폭락할 때였어요. 그런 달에는 오히려 급등주 시장에서는 우리는 수익을 더 많이 올렸거든요. 평상시 좋은 시장보다는 더 많이 올렸거든요. 그것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즉 우리는 공포를 산단 말이죠. 투매를 산단 말이죠. 그래서 급등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그런 명확한 기본 베이스를 잘 이해하고 시장에 접근을 해야지 전체적인 분위기에 휩쓸리는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글로벌 정치도 보고 우리나라 지수도 보고 아침마다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지금 지수가 얼마가 출발이 됐고 코스피가 얼마고 코스닥이 얼마다 그걸 입버릇처럼 말을 하면서 자꾸 종목을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흐름을 알아야 진입 시점과 탈출 시점을 어느 정도 리드미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급등주 매매를 하더라도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시장의 판세를 전체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점을 잘 기억하시고 이제 내일 시장을 다음 주 시장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어떤 것을 한번 보면서 해야 될까요? 그러면 간략하게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앞에는 글로벌 지수를 봤지만 지금 우리 지수입니다. 금요일날 모습이 이랬죠. 이런 상태로 마쳤는데 썩 모습이 안 좋죠. 자, 그런 상황에서 글로벌 증시가 안 좋으면 내일도 아마 다음 한 주도 썩 모습이 좋지 않을 거라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지금 이 2500선, 50선 이 선을 깨고 내려온다면 좀 더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겠죠.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급등주 트레이딩은 항시 저런 것을 기회의 창으로 봐야 된다는 거 꼭 잊지 않습니다. 단지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좀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을 찍은 이후로 지금 7월달 아닙니까? 7월달 고점을 찍은 이후로 지금이 6월달이니까
약 거의 1년 넘게 지금 이렇게 뭐 내려오고 있는데 상당한 참 고민이 많죠. 그래서 제가 올해 월초에 연초에 말씀을 드릴 때 첫 번째 매매를 하면서 말을 할 때 첫 주에 매매를 딱 마치고 나서 저는 올 한 해 모습이 전체적으로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딱 첫 주, 올해 첫 주 매매 딱 해보고 안 좋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올해는 타이트하게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제 말이 틀렸기를 저도 뭐 사실은 좀 바라죠. 왜냐하면 다들 다 좋아야 되니까. 하지만 참 그렇게 세상살에 그렇죠. 조금 그러려니 하는 것은 꼭 나쁜 쪽은 항상 어찌거나 잘 맞아 떨어지는지 말이지요. 좋은 쪽은 잘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서 그 뒤로부터 급락을 했죠. 여기에 불과 한 달 사이 이렇게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우리가 심하면 연말에는 여기까지도 봐야 된다, 더 심하면 여기까지도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런 이유가 조금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참조하시고, 혹시나 중장기로 매매하시는 분들이나 뭐 약간 끌고 가는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은 것을 참조하시고, 될 수 있으면 너무 길게 보유하지 않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물론 뭐 흔들릴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하는 게 주식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다른 때와 달리 좀 모든 흐름이, 모든 지표가 전부 다 어느 것 하나 양호한 지표를 보내고 있지를 않지 않습니까? 자, 뭐 금리는 계속해서 오를 것이고, 지금 뭐 또 있으면 또 빅스 때 또 발표하겠죠. 또 뭐 지금 식량 공포,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계, 미국과 중국 대만 관계, 뭐 여러 가지가 정말 하나라도 정말 끌어올릴 수 있는 뭔 호재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지금 글로벌 시장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흐름에 일단 몸을 순응을 시키고, 어느 때 어느 물때가 바뀔 때까지는 정말 은인자종해야 된다는 것. 이렇게 확 줄어든 거래 대금을 보면 시장은 전혀 활기가 없거든요. 예전 같으면 조그만 이슈, 조그만 재료가 나타도 시장은 급격하게 반응을 내줬어요. 매기가 확 몰리는 수급이 그때 원활하니까. 근데 지금은 웬만한 재료가 나타나도 딴 때 같으면 오를 종목이 오르지가 않아요. 의심의 눈길과 기껏 올라갔자 조금 올라가면 매도세가 획 나와버려서 팔아먹어버리고 안 들고 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점을 잘 꼭 좀 인지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지금 뭐 이벤트가 있다고 해보았자 15일 날에 누리호 발사라든지 17일 날에 범한 퓨얼셀 상장하는 그 정도, 그 두 개 정도의 뭐 이벤트가 좀 있고, 특별하게 이벤트는 뭐 보이지는 않아요. 그 정도는 좀 참조해 주시고, 그 말고도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보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런 것을 개인적으로 뭐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체적으로 시장에 나온 키워드를 보면 여러 가지 키워드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과연 시장이 그걸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뭐 두고 봐야 되겠죠. 어차피 지금 중국 쪽에도 보면 상하이 쪽이 이제 전면 봉쇄를 해제했지만 계속 또 아마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좀 상황이 더 안 좋을 것 같고, 이번에는 또 0.7%까지 또 미국에서는 또 금리를 빅스텝을 또 할 것 같고, 유가는 지금 41년 만에 최고의 후폭풍이죠. 1년 만에 63% 올랐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죠.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3,000원짜리 이제 단가가 나올 건데, 참 뭐 어느 것 하나 오르지 않는 것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럴 것이 이제 비트코인은 뭐 급락을 하고 있죠. 지금 급락을 하고 있고, 뭔가 또 이 둘로 봐도 뭐 곡물 가격, 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뭐 크게 오르고 있고, 가만히 둘러보면 이 요즘 같은 세상에는 뭐 이 뭘 어찌 하겠나 싶은 이런
생각이 절로 들어요. 쌍방울 그룹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참 보면 뭔가를 참 지금은 총대로 메고 뛰어나갈 그런 상황이 안 될 만큼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급등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집중과 선택을 딱 잘해서 하루에 한두 주목 딱 승부를 굵게 짧게 보고 딱 몸 숨기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 점만 꼭 기억을 하십시오. 내일 아마 6월달까지는 아마 여러 가지로 많이 좀 힘들 거니까요. 아무리 트레이딩을 잘하는 사람들이라도 실기 기회를 놓쳐버린다든지 타이밍을 놓쳐버린다든지 약간의 망설임과 머뭇거림이 트레이딩에 포함이 돼버리면 반드시 손실이 와요. 근데 수익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헤쳐나가는 방법을 아는데 계속 손실만 보고 온 사람들은 그런 방법을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장애는 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간단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최대한 압축을 해서 장중에 머무는 시간을 최대한 짧게 해서 매매를 마무리 짓고 다음을 또 기다리는 그런 약간 무거운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 그 점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매매 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내일 미션 종목들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내일 승부주는 뭐 이 정도로 뽑아 놓았는데 이거는 뭐 다음 주 승부주까지도 다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아울러서 뽑아 놓았습니다. 주말에 뽑는 종목들은 좀 종목을 제가 좀 다양성 있게 뽑는데요. 이제 그 이유는 월요일 시장은 시장이 여러 가지 이슈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좀 판단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선택을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아무리 내가 저건 좋아라고 뽑아 놓았지만 또 시장은 전혀 다른 것을 또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판가름 짓는 것이 월요일 시장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시장에서 어떤 것이 판가름이 지어지면 그 종목이나 테마군들은 그 한 주를 얼마만큼 가느냐, 얼마만큼 시장을 갖고 노느냐에 다른 길을 월요일날 제시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월요일에는 될 수 있으면 다양한 군상, 다양한 종목들을 정리를 해놓고 시장의 판단을 한번 보면서 그 판단의 물결에 몸을 실는 것이 좋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쫄지 말고 할 것은 해야 합니다. 그 점은 꼭 잊지 마시고요. 추석을 한번 달아볼게요. 자, 노트스 에코캡은 뭐 여러분들 뭐 다 아시니까 노트스는 뭐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노트스 내일 이제 거래 정지가 해제가 되죠. 관심 있는 분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상한분 팀들은 데이팀하고 상팀이 이제 이걸 보유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상팀은 여기서 보유했죠. 120%, 데이팀은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93% 가지고 있으니까 내일 이제 어떻게 할지는 한번 상황을 보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내일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기를 하고, 혹시나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라도 시장이 깜깜하고 어두울수록 이런 놈들은 더 빛이 납니다. 항시 샛별이 빛이 나죠. 반짝반짝. 그런 점을 잘 이해를 하시고, 난 이것저것도 복잡하고 막 정신 사납다 하는 분들은 차라리 이런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것이 오히려 수익이 더 크게도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내일 땡 해가지고 이렇게 한가까지 갈 수도 있을 것이고, 땡 해가지고 뭐 상가까지 또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흐름을, 나는 이런 종목에 승부를 걸겠다 하는 사람들은 딴 거 쳐다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항시 돈이 몰리는 곳에 돈이 있다라는 것만 잘 기억을 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노트스 에코캡은 내일 이벤트가 열린 종목이니까 해놓은 겁니다. 에코캡은 내일 무정 권리락이죠. 내일 단가가 8,480원이죠. 8,480원 이 정도 되겠네요. 그죠? 무정 권리락 저도 뭐 안 받아주면 모르겠지만 가끔씩 받아주니까 항시 체크는 해놔야 됩니다. 다음은 쌍방울과 강림 쪽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저희들이 뭐 금요일날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하나는 1% 하나는 2% 정도 수익을 안고 있는 종목인데 굳이 왜 별로 쓱 아침부터 쌍물고토기도 모습은 좋지 않았거든요. 전일날에 상가를 쳤지만 당일에 15% 띄우고 17% 띄우고 쪼로록 내려왔다는 것은 큰 기대감은 없는 종목인데 제가 보는 판단에서는 지금 현재 시장을 끌고 갈 만한 큰 이슈가 없기 때문에 쌍방울이나 이런 애들은 아직까지 조금은 기대감이 있대. 어떤 기대감? 쌍방울이 뭔가 배신을 칠 수 있는 뭔가 좀 엉뚱한 짓을 할 수 있는 뭔가가 나타날 수 있는 확률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보고, 그리고 만일 주말에 큰 이슈가 안 나온다면 약간 뭐 월요일날 모습이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기대 연속성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했는데, 뭐 시간 내에서는 뭐 썩 모습은 좋지는 않더군요. 시간에서는 뭐 마이너스 2% 정도 빠져 있고 2.8%, 하나는 마이너스 0.9% 빠져 있더군요. 자, 근데 굳이 여러분들한테 쌍물 광림을 같이 한번 보십시오 하는 이유는 얘들이 이제 오늘 나온 이슈에 보면 새로운 원래 얘네들은 뭐 자료를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재무적 투자자를 같이 포함을 안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KH그룹하고만 손을 잡고 이제 하려고 하고 있죠. 그 둘이는 쌍방울그룹하고 좀 친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다른 재무적 투자자를 안 하려고 했다고요. 안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오늘 나온 키워드에 보면 그것을 이제 입장을 아마 번복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귀찮더라도 재무적 투자자를 아마 새롭게 강력한 재무적 투자자를 참여를 받겠다라는 지금 그런 키워드가 나왔군요. 자, 그리 되면 입장이 좀 달라질 수가 있다. 입장이 달라질 수가 있다. 뭐 그런 뉴스가 없었다면 제가 따로 이건 안 적어 놨을 텐데 오늘 그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한번 봐줄 수 있지 않겠나. 만일 쟤들 말대로 KG그룹을 좀 확 뛰어넘을 수 있는 금액을 적어낸다면 새로운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나, 뭐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키워드가 그 재료가 시장이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해서 넘어갈 수도 있겠죠. 더군다나 내일 지수도 안 좋은데 보나마나 썩 좋지도 않겠죠. 그런 상황에서 과연 기대를 받을까? 근데 이리저리 생각해보면 과연 시장에 기대를 받을 종목이 몇 종목이 있겠나요? 그래서 관심 있게 한번 보시라는 뜻입니다. 이 종목은 둘 다 시간에 마이너스 2%대 1%대 빠져 있기 때문에 굳이 시장이 안 받아주면, 제 생각은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했듯이 시장이 안 받으면 그 필요 없는 거거든요. 뭐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얘네들은 움직이지를 않는다. 그럼 가만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시간에서 마이너스 되어 있으니까 아침 시가가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마이너스로 출발할 확률이 많으리라 보고, 양봉으로 바뀌기 전에는 그냥 관망만 한다. 관망만 하고 또 나중에 또 음봉으로 길게 내려오면 나중에 또 보면 되죠. 그래서 오늘 나온 그 뉴스가 과연 내일 어떻게 받아줄까, 뭐 그 정도만 봅시다. 여기 하나에어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AP위성 뭐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 뭐 누리호 15일 날에 발사죠. 발사하고 뭐 그런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뭐 다 좋습니다. 예전에는 뭐 이제 이렇게 올랐다 발사하면 우 떨어지고 뭐 그런 재료 소멸이들이 하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죠. 예를 들면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이번에 성공할 확률이 많다고 지금 성공을 하게 된다면 지금 같은 이 침체된 시장, 지금같이 갈 곳을 잃어하는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 또 기대감을 힘을 줄 수 있고, 우주 강국으로서의 이제 본 궤도에 올라갈 수 있는 초석을 깔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기대감이 새로운 또 활기를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적인 측면에서는. 그래서 주가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예전에 과거에 패턴 대로 발사하면 우 내려가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하나와 AP위성 이 두 개는 좀 놔두시고 15일날 발사니까 뭐 그날 당일이라도 한번 봐주는지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진짜 우리도 우주 강국이 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좀 그런 애국적인 마음에서 한번 봅시다. 그래, 뭐 잘해가지고 수익을 주면 뭐 더 감사하고, 그래서 이번 주에 볼 수 있는 이벤트니까 이것도 같이 이제 보자는 의미로 해놓았어요. 당장 내일 뭐 뛰어들고 갈 그런 상황은 아니죠. 굳이 당일날 보시도 될 겁니다. 예전하고 틀려서 사람들이 이제 주식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정보 능력이 예전하고 상상을 불허할 좀 많이 늘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매집을 해서 끌고 가서 뭐 어떡하고 이벤트 날에 팔고 뭐 어쩌고 하지만 지금 조금 경우를 달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조하시고 참조용으로 놔두십시오. 대성 일텍과 라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금요일날에 가장 관심을 받았던 이제 모터렉스 같은 종목, 힘은 약해요. 자율주행 애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힘은 약하지만은 그래도 지금 만약에 시장에 다른 어떤 이슈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얘네들이 계속 방향성을 잡고 나가준다면, 즉 끌고 갈 종목이 없다면 얘네들도 봐줘야 되거든요. 어쨌든 시장은 죽이든 밥이든 뭔가를 가지고 놀아야 된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먼 미래를 봐더라도 별로 썩 맞지도 않지만 지금 당장은 시장은 빨개 가지고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나는 이거 사면 여기서 팔아도 얼마를 벌 수가 있는데 가만히 보고 올 수는 없거든요. 항시 시장은 반드시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놈이 과연 만들어낼 수 있는 추진력이 있을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금요일날 들어간 모습으로 볼 때는 상한가에 유지하는 모습으로 볼 때는 썩 점수는 주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볼만한 테마가 없기 때문에 한번 보자는 겁니다.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으면 매매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모터렉스의 흐름을 보면서 대성 엘텍과 라닉스를 같이 붙여놓고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대성 엘텍 같은 경우에 어디가 있노? 시간에 1.1%, 1.1%, 1.0%거든요. 라닉스는 0.9%. 크게 뭐 올라 있는 건 없으니까 전체 흐름을 보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빵은 굳이 안 때려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 아무래도 코스피 우리나라 지수도 뭐 썩 좋은 모습으로 출발을 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문제는 지수가 음봉으로 출발해도 조금씩 회복하면서 장 마감 때는 약간 보합 근처에서 마치면 좋은데, 음봉으로 출발해서 하루 종일 음봉으로 해서 맞춰버리는, 그리고 마지막에 쿡 더 꺼져서 맞춰버리면 참 그게 힘들거든요. 트레이딩 하기가. 다음에 깨끗한 나라 윌리비스는요, 지금 뭐 물가도 오르고 그러지만은 또 우리가 막 식량 부족 뭐 그런 사태, 또 뭐 식용유 부족, 무슨 부족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미국 쪽에서는 지금 생리대가 너무나 없어가지고 지금 뭐 품절에 난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뭐 그런 건 없습니다만은 혹시 모르니까 관심까지 좀 두십시오. 깨끗한 나르나 보시고, 윌리비스는 생리대 관련 주지만은 면 생리대죠. 면 생리대 위주로 하는 그런 거니까 뭐 정말 생리대 만들 솜이 없으면 뭐 면으로라도 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같이 한번 봐주자는 참조용이니까 보시고, 어찌 보면 뭐 생리대도 솜이 필요하니까 면방 쪽 애들 뭐 그런 쪽도 한번 봐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자,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만 참조를 해놓고 또 할 수가 없거든요, 세상 일은. 그래서 그런 것은 뭐 크게 목숨을 위협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알아놓고 뭐 봐주면 나쁘지 않은 것이니까 알아놓읍시다. 자, 다음은 신송홀딩스와 고려산업, 이런 애들 농업 관련들은 사실은 보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 뭐 오른 애들은 너무 많이 올랐고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세상이 자꾸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뭐 고물가에 뭐 농업 관련주에 자꾸 떠드니까 자꾸 매기는 계속 죽지 않고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하는데 금요일날 시장이 7% 정도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유유야 붙이면 한두 가지겠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것도 관심 차원에서 한번 보십시오. 굳이 지금 신성홀딩스를 아침에 시가 7% 10% 주고 살만한 이유는 없거든요. 차라리 그날 당일날 월요일날 지수가 안 좋아가지고 시가가 2%대나 한 5% 툭 깎여가지고 2%대나 1, 2%대 출발한다면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만 하겠죠. 요 꼬리짐을 약지를 딱 잡고 주더라도 한 3% 정도만 준다. 딱 이런 마음은 모르겠지만 7, 8% 이렇게 붕 뛰어가지고 이렇게 갈 거다. 그러기에는 아니죠 지금은. 그래서 그래도 모르니까 신성홀딩스하고 고려산업하고 두 개는 같이 붙여놓고 봅니다. 같이 붙여놓고 고려산업은 3.2% 3.2% 시가내고 신성홀딩스는 7.4%다. 그 정도만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어떻게 받아줄지는 모르겠죠. 다음은 전일 시간에 상한가를 보고 추종 매매하는 걸 한번 봅시다. MI텍이 지금 시간에 상한가를 가 있는데 MI텍 보면 13만 3천 주가 이제 몰려 있는데 재료는 매각 재료죠. 근데 이 매각 재료가 좀 애매해요. 애매한데 투자 판단력에 보면 정정 사항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MI텍이 어디에서 지분 매각을 잘 몰랐던 것일 수도 있겠죠. 이제 알았는 게 정정 사항이 나온 바람에 시너지 이노베이션하고 어떻게 이런 게 있는가 보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련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어떤 생각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MIT 지금 이틀 동안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떨어지고 오늘은 이제 금요일날은 이렇게 버텼는데 그래 놓고 시간에 상한가를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MI텍을 한번 보실 분들은 보셔도 좋고 시너지 이노베이션을 같이 붙여놓고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시너지 이노베이션은 금요일로 올랐죠. 4% 정도. 이놈은 시간에 보면 1%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그래서 가년 MI텍하고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같이 MI텍이 급등을 한다면 어떠한 그러한 이유로 시너지 이노베이션도 같이 따라가 줄까? 그런 관점으로 한번 공부하는 관점으로 한번 보십시오. 일단 내일은 시가가 높은 것은 내릴 수 있으면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캠시스와 퓨런티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캠시스 재료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삼성전기가 테슬라에 상당한 돈을 수주를 이제 발주받을 이제 그런 건데 물량은 많이 몰려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재료고 나온 날은 별로였거든요. 그죠? 그 뒤에는 금요일날도 별로였어요. 근데 이제 할 만한 게 없는 시장의 시간에서 이놈이 이렇게 물량을 쌓아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또 봐줘야 되거든요. 다시 관심을 재료라는 것은 저렇게 하다가 끝나버리면 음봉이 나오고 끝나버리면 그만이겠지만은 요렇게 다시 양봉을 지키면서 가보려고 한다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똑똑하게 판단했겠지 하고 그 판단을 일단은 믿어주는 겁니다. 하지만 무조건 믿으면 안 되겠죠. 판단은 믿어주되 시장의 흐름을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제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좋다. 너희들이 시간에 상한가 맞는 판단은 믿어줄게. 그래서 나가 관심은 가져줄게. 하지만 내일 시장 흐름이 너희들 판단대로 움직인다면 나도 그 시장의 판단을 존중을 해주겠다. 근데 하락을 해도 그 하락에 대응하는 내 자세를 존중하겠다. 그런 마인드로 봐주라는 겁니다. 무조건 얘네들이 시간에 상한가니까 내일도 무조건 갈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지 말라는 것이 제 말이죠. 항상 의심을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캠시스를 보실 분들은 나는 성격이 강해서 머리만 잡고 놀래한 사람들은 캠시스를 보시면 되겠죠. 근데 나는 이제 추종 매매 하겠다 하면 퓨런티어나 그리고 해동옵틱스 같은 해성옵틱스 이런 애들을 그날 같이 움직였던 종목들을 좀 같이 봐주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공구음은 스맥을 한번 봅시다. 돌파 종목인데 공구음은 금요일날 나갔던 목요일날 나갔던 종목인데 유튜브 멤버들한테
상당히 많이 올랐죠. 당일날 날짜에 나갔죠. 28%까지 갔으니까 시가가 마이너스 0.2%, 참 시가가 예술이었네요. 그죠? 보유하신 분들을 있을 겁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고를 불러라고 했죠. 팔지 말고. 이제 없는 분들은 지금 내일 아마 지수 흐름 때문에 시가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거예요. 시가 내에서 1% 올랐지만은 지수가 안 좋으면 썩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없는 분들은 내일 아마 눌림을 주면 꼬리를 한번 공략해보는 그런 전략을 한번 해보는 거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없는 분들은 양봉으로 약간 바뀐다고 해서 막 잡지 마시고 충분히 기다렸다가 내일 한 기회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5,000원 정도 이렇게 타치를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까지는 내려오지 않겠나 싶은데 요렇게 해서 딱 맞히면 딱 좋겠는데 말이죠. 음봉으로 한번 봅시다. 일단 없는 분들은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봐주시고 있는 분들은 일단 보유를 하면서 흐름을 보십시오. 수익권이니까. 스맥은 양봉으로 지금 치고 올려놓고 끝났는데 시간에 오늘 금요일에 4.7% 올려놨거든요. 스맥은 우리가 아는 3D 프린트 로봇 관련주로도 이제 되어 있지만 따지고 보면 공급망, 지금의 공급망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3D 프린팅 기술이 가장 어찌 보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보고서도 나오고 그랬죠. 그래서 부품이 조달이 안 되면 3D 프린팅으로 부품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해보자 뭐 이런 말도 있을 정도니까 뭐 쑥 나쁜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급망 해소에 따른 그런 재료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시간에 4% 올라 있으니까 내일 지수가 안 좋을 거니까 뭐 선빵을 때리지 마시고 약간 시가를 한번 보시고 시가가 좀 약간 눌러주면 한 1차 정도 담아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는 쪽으로 하시고 양봉을 유지를 해준다면 꼬리는 약간 음봉으로 빠졌다가 종가서 양봉으로 유지해주면 한번 보유를 해보는 전략 그런 식으로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음봉으로 치고 내려오면 그냥 놔두셔야 합니다. 손대지 마시고 한창과 휴림로봇 삼성스펙 사원을 좀 받아줘야 되는 종목인데 삼성스펙 사원을 굳이 보자 한 이유는 내일 당장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스펙주들이 지금 상장이 좀 제법 있는데 삼성 스펙은 뭐 삼성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그런지 사람들 관심이 많죠. 근데 조만간에 삼성 스펙 6호가 이제 상장이 될 거예요. 지금 아마 다음 주입니까? 다음 주에 이제 그것이 들어갈 것 같은데 되면 다음 달이나 될라나요? 근데 이 종목을 좀 한쪽에 놔두시고 한 6,000원 정도나 이 정도까지 주면 한번 보유를 해보는 전략을 한번 다음 주 한 주를 추적을 좀 해보시고 말 준다면 좀 받아가지고 하루 이틀 좀 두고 보죠. 크게 지수가 이상이 없으면. 한창하고 휴림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창은 지금 뭐 추가 상장이 있어가지고 금요일날도 모습은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이대로 계속 보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1300원 지점이나 시간 내에서도 보면 1% 정도 빠져 있거든요. 한 3분할 정도 잡으시고 1300원은 한 4%만 4%만 더 빠지면 되겠네요. 1300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 시간에가 마이너스 1%니까 한 4%만 더 빠지면 되겠네요. 그러면 내일 뭐 지수가 좀 안 좋을 거라 보고 그 정도는 아마 주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한 1차 정도 매수 넣어 보시고 크게 흐름이 나쁘지 않으면 조금 지켜보자. 어차피 재료는 살아있으니까 아직. 휴림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내일 급등을 바란다 이런 건 아니에요. 오늘도 금요일날 마이너스 4% 빠졌잖아요. 마이너스 6%대까지 빠져가지고 마이너스 4%대가 올라왔으니까 겨우 2% 올라갔거든요. 이 꼬리가 약하죠. 꼬리 약하기 때문에 굳이 제 약한 꼬리를 공략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시간에서 0.4% 올라 있습니다만은 내일 아마 지수가 안 좋을 거라 보고 한번 툭 눌림을 주면 요 4천대 기준으로 한번 받아서 꼬리를 달고 살려서 이렇게 보유를 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역시 이것도 내일이 될지 모레 될지 다음 주로 볼 수 있는 기세주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어려운 시장입니다. 어려운 시장이고 6월달도 아마 전체적으로 계속 타이탄 매매가 꼭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급락은 급등의 친구다. 그 점을 꼭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쫄지 마시고 싸울 것은, 승부를 볼 것은 과감하게 몸을 던져야 합니다. 승부를 보시고 단 종목을 여러 개 하는 뛰어다니는 그런 매매 하지 마시고 한 종목 내지 두 종목에 모든 것을 실어서 승부를 보고 짧고 굵게 마무리를 짓고 시장을 관망한다. 그 자세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 그 점만 좀 잘 이해하시고 따라 하시면 매매도 편고 마음도 편고 정신적으로도 좋습니다. 그리고 돈도 되고요. 꼭 그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시간이 9시가 좀 넘었는데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도 한번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 라이브 방송 때 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상문의 문제였습니다.